드림머신이라는 기계로 타인의 꿈에 접속해 생각을 빼낼 수 있는 가까운 미래사회. 코브는 생각을 지키는 특수 보안 요원이면서 타인의 생각을 훔치는 데 있어서도 최고의 실력자입니다. 하지만 자살한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국제 수배자가 되면서 그는 지금 도망자 신세죠. 자신을 기다리는 어린 남매를 보고 싶어도 미국 입국이 불가능해 타국을 떠돌며 생각을 훔치는 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기업 간의 전쟁 속에서 사이토라는 일본 에너지 기업가가 코브에게 솔깃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의 균형을 위해 자신의 경쟁 상대인 피셔 모로우 에너지 그룹의 후계자인 로버트 피셔가 기업을 상속받은 뒤 해체하도록 그의 머릿속에 생각을 주입하라는 것. 그러면 코브의 미국 입국이 가능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합니다. 타인의 머릿속에 생각을 주입하는 걸 바로 인셉션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타인의 꿈에 접속해 생각을 빼내는 일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브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사이토의 제안을 승낙하게 되고 팀을 꾸린 뒤 호주 시드니에서 미국 LA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피셔를 수면 마취시킨 뒤 인셉션을 시도하게 되죠. 피셔의 머릿속에 기업을 해체하라는 생각을 심기 위해서는 비행기 안에서 꾸는 1단계의 꿈 이후 그 꿈속에서 다시 꿈을 꾸는 2단계를 거쳐 또다시 꿈을 꾸는 3단계까지 내려가 그의 잠재의식을 건드려야만 했습니다. 잠재의식이란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위치한 공간인데요. 우여곡절 끝에 코브 일행은 3단계까지 내려가 결국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무사히 돌아온 코브, 드디어 어린 남매를 만나게 되는데요. 집으로 돌아온 뒤 코브는 습관처럼 식탁 위에다 자신의 토템을 돌립니다. 토템은 자신의 의식이 위치한 곳이 꿈인지 현실인지를 구분하게 해주는 증표 같은 건데요. 돌다가 멈추면 현실이지만 계속 돌면 꿈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코브의 토템은 살짝 멈출 듯 하면서도 계속 돌아가면서 영화가 끝이 나버리죠. 과연 코브는 현실로 돌아온 게 맞을까요? 감독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었기에 그렇게 모호하게 영화를 끝내버린 걸까요? 안녕하세요. 영화를 보고 수필을 쓰는 영화수필가 이상길입니다. 이상길의 작고 깊은 영화관 10번째 작품은 예고해 드렸던 대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셉션입니다. 2010년작으로 2008년 다크나이트의 성공 이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천재성을 다시 한 번 더 입증시킨 작품이죠. 다크나이트도 그랬지만 이 영화 역시 완전히 이해하기는 많이 어려운 작품입니다. 여러 번 봐도 제대로 이해했다고 말하기가 어렵죠.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코브의 토템이 멈추게 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돌게 될 것인지를 놓고는 개봉 당시 논쟁이 뜨거웠는데요. 제가 만든 영상은 그 해답에 초점을 맞춰 제작하게 됐답니다. 물론 전적으로 제 시각으로 본 저만의 해석일 뿐이고요. 그래서 절대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답니다. 다만 늘 그렇듯이 영화를 바라보는 이런 시선도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인셉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감독이 영화를 통해 근본적으로 던지고 있는 질문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놀란 감독은 전작인 다크나이트에서는 인간 세상에서의 선과 악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졌었죠. 그리고 인셉션에서는 아시다시피 꿈과 현실에 관해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영화를 통해 근본적으로 관객들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은 바로 이게 아닐까 싶어요. 다들 이 무슨 개벽다귀 같은 소리냐고 하시겠죠? 하지만 현실에 대한 의심은 철학이란 학문의 오랜 화두이기도 했답니다. 동양에서는 중국 춘추전국 시대의 사상가였던 장자의 호접지몽이 유명한데요. 장자가 하루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자신이 나비가 되어 꽃밭을 날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꿈에서 깨어보니 자신은 장자라는 사람이었고 그 순간 장자는 나 장자가 나비의 꿈을 꾼 것인가 아니면 나비가 장자라는 인간이 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그는 꿈과 현실을 구분짓는 것 자체가 의미 없음을 깨닫게 되었죠. 서양에서는 합리주의 철학의 선구자였던 데카르트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한 지식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의심했던 데카르트는 우리의 감각이 전달하는 것은 절대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과 귀 혹은 촉각이나 미각, 후각 등이 알려주는 정보는 모조리 의심했던 거죠. 심지어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조차 의심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현실 세계 자체를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이 바로 그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명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의심하고 있는 사실은 분명하고 고로 자신은 존재한다고 믿었던 거죠. 현실에 대한 의심은 영화의 소재로도 적지 않게 쓰였는데요. 1999년에 나란히 개봉했던 워셔스키 남매의 매트릭스와 조셉 러스넥 감독의 13층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트릭스는 이미 많이들 아실 거고요. 13층은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아예 대놓고 데카르트가 남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명언을 제시하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찾아서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두 작품 모두 재미는 물론 의미까지 확실히 보장한답니다. 그럼 이쯤에서 저도 철학자 흉내를 잠시 내자면 이 지구라는 행성의 70억 인구가 일상을 공유하고 있는 이 현실 세계가 진짜 현실인지는 사실 저 역시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순 없다고 봐요. 현실을 현실로 인식하는 건 바로 인간의 뇌죠. 하지만 그 뇌라는 게 잠이 들면 꿈을 현실로 인식하게 됩니다. 악몽을 꾸다가 식은땀을 흘리거나 잠꼬대를 하는 건 그런 이유죠. 바로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현실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같은 뇌의 모습에는 사실 무시무시한 진실이 숨겨져 있답니다. 바로 인간의 뇌는 그리 똑똑하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뇌라는 게 꿈속을 현실로 여길 정도로 잘 속는다는 걸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인즉슨 다르게 생각하면 뇌의 입장에서는 꿈과 현실의 구분이 의미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뇌는 꿈이건 현실이건 둘 다 진지하게 받아들이니까요. 한마디로 말해 순진합니다. 그래서 만약 누가 뇌를 조정이라도 해버리면 꿈과 현실이 뒤바뀌는 건 일도 아니죠. 앞서 소개한 매트릭스와 13층이 바로 그러한 설정을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죠. 한편 인간의 삶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데요. 평생 동안 하루 24시간을 쪼개 꿈과 현실을 오가면서 살아온 사람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그에게 있어 깨어있는 이 현실이 과연 현실 같을까요? 지금껏 살아온 날들이 한낱 꿈으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 그가 잠든 채로 꿈을 꾸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고 한번 가정해봅시다. 과연 그에게도 현실은 깨어있을 때일까요? 이 시점에서 우주까지 갖다 붙이면 혼란은 더해지는데요. 우주 탄생의 배경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끝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에서 끝이 없는 존재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현실적이 되려면 끝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우주의 끝이 있다면 그것의 밖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젠 질문 자체가 비현실적인 일이 되어버리고 마네요. 하지만 이건 우리가 처한 엄연한 현실이랍니다. 우주는 분명 존재하니까요. 결국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뇌의 작용일 뿐인 꿈과 현실의 구분이 결코 절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영화 인셉션이 던지는 메시지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코브의 아내인 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녀는 코브와 같이 림보에 빠졌을 때 남편에 의해 인셉션을 당했었죠. 림보란 꿈의 밑바닥으로 원초적이고 무한한 무의식의 세계를 말하는데요. 꿈을 공유하다 그곳에 갇혔던 사람들의 기억만 존재하는 곳입니다. 현실에서는 거의 식물인간 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림보에 빠진 멜은 자신의 의식이 존재하는 림보를 진짜 세상이라고 믿게 됐죠. 그래서 그녀는 들고 온 토템을 혼자만 아는 비밀스러운 곳에 숨겨뒀지만 그것을 찾아낸 코브가 토템을 몰래 돌려 그녀에게 이곳이 현실이 아님을 알려줬고 둘은 결국 림보 세계에서의 동반 죽음을 통해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림보에서 탈출하려면 그곳에서의 죽음밖에 방법이 없었던 거죠. 또 그녀가 림보에서 죽음을 택할 수 있었던 건 사랑하는 코브와 함께라면 어떤 곳이든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답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로 돌아온 뒤 그 생각은 멜의 마음속에서 종양처럼 커져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브와 림보에 있을 때가 더 행복했었거든요. 그곳에선 늘 단 둘만이 있을 수 있었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멜의 현실 부정은 결국 자살로 이어졌고 코브와 함께 다시 림보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멜은 코브에게 자신에 대한 살인 누명을 씌워 함께 그곳으로 가고자 했지만 코브는 그러지 않았고 결국 국제 수배자가 됐던 겁니다. 인간이라면 다들 영화 속 멜처럼 현실이 힘들거나 더 좋은 세계를 알게 되면 현실 부정을 하게 됩니다.
죽을 만큼 현실이 힘들 땐 자살을 통해 현실과의 단절을 시도하죠. 넓게 보면 그건 또 다른 세계로의 진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게 천당이나 지옥 혹은 무의 세계일지는 아무도 모르죠. 현실 세계가 힘들 때 어떤 사람들은 술을 통해 다른 세계로의 진입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술에 잔뜩 취하면 의식이 몽롱해지거나 아예 잠이 들어버려 쉽게 현실 세계와 결별할 수가 있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마약을 통해 현실 세계와 결별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현실보다 더 좋은 세계를 알아버리게 되면서 현실이 싫어지게 된 케이스겠죠. 이외에도 심한 정신병에 걸리거나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도 현실과는 결별하게 됩니다. 결국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현실에서 벗어난 세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린 살면서 이 세계 저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데 다만 지구라는 행성에서 70억 인류가 일상을 공유하는 이 세계의 포지션이 가장 크기 때문에 현실이라 부르는 건 아닐까요? 사실 존재라는 명제에서 육체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건 우리들의 의식을 담는 그릇일 뿐이라고 전 감히 생각한답니다.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도 의식이지 육체는 아니죠. 죽더라도 육체는 이곳에 여전히 남아 다른 에너지로 변형되거나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우리 의식이 위치한 곳인데요. 이 의식은 우리가 현실이라고 여기는 이곳에 있다가 하루 가운데 일정 시간이 되면 꿈이라는 세계로 이동을 합니다. 결국 림보의 세계를 현실이라고 여기는 매를 통해 놀란 감독은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이 현실이 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마지막 장면에서 코보의 토템이 살짝 쓰러질 듯 하면서도 계속 돌아가는 채로 영화를 끝낸 건 자신도 주로 이 현실에 기대고 살고는 있지만 어쩌면 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뭐 아님 말고요. 그나저나 이러다 정신병 걸리겠네요. 머리가 좀 아픈 이야기죠? 하지만 이 영화 인셉션은 바로 그런 영화랍니다. 한마디로 정신병을 유발하는 영화죠. 그럼 마지막으로 분위기 전환을 위해 교훈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제목인 인셉션은 타인에게 생각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코브는 팀을 이끌고 3단계의 꿈을 거쳐 잠재의식까지 가야 했죠. 때문에 영화 곳곳에서는 생각에 대한 놀란 감독의 철학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잠시 확인한 뒤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Resilient parasite. Bacteria? A virus? An intestinal worm? What Mr. Cobb is trying to say. An idea. Resilient, highly contagious. Once an idea has taken hold of the brain, it's almost impossible to eradicate. An idea that is fully formed, fully understood, that sticks. Right in there somewhere. An idea is like a virus. Resilient. Highly contagious. And the smallest seed of an idea can grow. It can grow to define or destroy you. 저 역시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랍니다. 생각의 생명력이란 정말 어마무시하죠. 특히 본능이나 욕망 혹은 감정에서 비롯된 생각의 씨앗은 싹이 트면 결국은 터지고 마는 경우가 많죠. 행동으로 표출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는 거창하게 드림머신을 이용해 타인의 잠재의식에까지 내려가 생각을 심는 인셉션을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늘 인셉션을 하고 있죠. 우리의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타인에게 인셉션을 시키고 있지 않나요? 왠지 섬뜩하죠. 한편 인류를 파괴하는 것도 번영시키는 것도 그 씨앗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수천만 명을 죽음으로 내몬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씨앗은 바로 히틀러의 생각이었고, 우리가 지금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도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게 된 건 스티브 잡스의 생각에서 시작됐죠. 그러니 부디 좋은 생각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생각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씨앗이 될 수도 있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